인생은 짧고 은퇴 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인생의 경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퇴 후의 삶.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무료함과 공허함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할까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시선이나 방해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공간이 좋을까요? 자유로운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집 안의 작은 서재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기거나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반려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취미 공간 그림, 악기 연주, 요리 등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독립된 별채집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 어떻게 만들까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 확보, 집안에 남는 방이나 다락방, 베란다 등을 활용하거나 옥상이나 마당에 작은 별채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당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아 공간을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색상, 가구, 소품 등을 활용하면 더욱 애착이 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조명, 환기시설 등을 꼼꼼하게 챙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1. 50대 후반의 김씨는 은퇴 후 집 안에 작은 방을 서재로 꾸몄습니다.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김씨는 서재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력을 되찾았고 심지어 책을 출간하는 꿈까지 이루었습니다. 2. 60대 초반의 박씨는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이웃들과 함께 정원 가꾸기 모임을 만들어 사회적인 관계도 넓혀 나갔습니다. 3. 70대 중반의 이 씨는 아파트 베란다를 작업실로 개조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였던 이 씨는 작업실에서 그림에 몰두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고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 나만의 아지트를 꿈꾸는 당신에게 과학으로 증명된 자유로운 공간의 놀라운 효과. 혹시 은퇴 후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후 나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1. 뇌과학으로 밝혀진 자유로운 공간의 비밀. 우리 뇌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극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유발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면서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때 자유로운 공간은 뇌에 휴식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그에 져서 잠깐 멈춤에서 뇌는 휴식을 취할 때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만의 공간에서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심리학이 말하는 자유로운 공간의 치유 효과. 심리학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환경심리학자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에서 자연과의 교감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관리하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3.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자유로운 공간의 의미.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유로운 공간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연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아지트 어떻게 만들까? 공간 확보. 집 안에 남는 방이나 베란다, 다락방 등을 활용해 보세요.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취향 반영. 좋아하는 색상, 가구, 소품 등으로 공간을 꾸며보세요. 나만의 개성을 담은 공간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활용 계획.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영화 감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보세요. 추천 도서. 나는 내 방으로 퇴근한다. 권진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오카다 다카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정리하는 뇌. 데니얼 제이 레비틴. 뇌 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공간 정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은퇴 후 나만의 서재에서 펼치는 인생 2막 50대 김씨의 성공적인 서재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책은 마음의 양식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은퇴 후 삶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집 안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나만의 서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씨의 사례를 통해 서재가 어떻게 인생 2막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재에 잊혀졌던 열정을 되살리다. 김씨는 평생 직장 생활에 쫓겨 책 읽는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우연히 집 안에 작은 방을 서재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니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서재는 김씨에게 단순한 책 보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잊고 지냈던 독서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지혜와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2. 독서 모임. 새로운 인연과 활력을 선물하다. 김씨는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을 초대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김씨에게 새로운 인연과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습니다. 또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김씨에게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3. 책 출간. 꿈을 현실로 만들다. 독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감을 얻은 김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 출간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김씨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책 출간은 김씨에게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4. 서재. 인생 2막의 성공적인 출발점. 김씨의 사례는 서재가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서재는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잊혀졌던 열정을 되살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집 안의 작은 공간을 서재로 꾸며보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신의 인생 2막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전문가 조언. 나만의 서재 만들기 꿀팁.
공간 확보, 집 안에 남는 방이나 다락방, 베란다 등을 활용해 보세요. 공간이 부족하다면 책장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의자,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보세요. 책 정리책을 주제별, 작가별, 출판사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서 습관,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독서 모임,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 즐겁고 유익합니다. 책 쓰기,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서재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옥상 위에 작은 낙원, 은퇴 후 삶의 활력소 되다. 마이너스 60대 박씨의 옥상 정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삭막한 도시 속 옥상을 작은 낙원으로 바꾼 60대 박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있던 박씨는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 옥상, 자연과 교감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신하다. 박씨는 몇 년 전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옥상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를 치우고 방수 처리를 한 후 흙을 깔고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원 가꾸는 방법을 배우며 점차 옥상은 작은 정원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옥상에 올라 꽃과 나무를 돌보는 시간은 박씨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싱그러운 풀 내음과 화사한 꽃 향기는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고 햇빛 아래서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은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옥상 정원은 박씨에게 단순한 취미 공간을 넘어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2. 이웃들과 함께 가꾸는 정원,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 거듭니다. 박씨의 옥상 정원은 이웃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옥상을 쳐다보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정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박씨는 흔쾌히 정원을 개방하고 함께 가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는 시간은 박씨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씨는 정원을 통해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사회적인 관계도 넓혀 나갔습니다. 3. 옥상 정원,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다. 박씨의 옥상 정원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정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며 자연을 체험하고 어른들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옥상 정원은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기자의 시각, 옥상 정원,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 박씨의 사례는 옥상 정원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옥상 정원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 정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옥상 정원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옥상 정원을 만들고 싶지만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팁을 참고해 보세요. 햇빛, 바람, 배수 등 옥상 환경 고려. 옥상 정원을 만들기 전에 햇빛, 바람, 배수 등 옥상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채소나 과일을 심고 그늘진 곳에는 음지식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흙과 화분 활용. 옥상은 건물 하중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벼운 흙과 화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을 선택하여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 주기는 아침이나 저녁에 옥상은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물주기는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 가꾸는 즐거움. 옥상 정원을 혼자 가꾸기 힘들다면 이웃들과 함께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을 나누는 시간은 옥상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박 씨의 옥상 정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께 옥상 정원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옥상 정원은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옥상 정원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보세요. 베란다. 70대 화가의 꿈을 꽃피우다. 은퇴 후 예술원 불태우는 이 씨의 감동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탐사보도팀은 화순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은퇴 후 평범한 베란다를 작업실로 개조하여 예술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1. 붓 하나로 펼치는 인생 이막.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을 꾸리느라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마땅한 작업 공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베란다를 작업실로 개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베란다는 빨래를 널고 화초를 키우는 공간이지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란다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벽에 그림을 걸고 이젤과 캔버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베란다 작업실은 완성되었습니다. 2. 베란다 작업실 예술적 영감의 원천. 이 씨는 매일 아침 베란다 작업실에 나와 그림을 그립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베란다에서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때로는 이웃집 옥상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베란다 작업실은 이 씨에게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3. 전시회 개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 이 씨는 베란다 작업실에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씨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지역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이 씨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4. 탐사보도팀의 시각 베란다 작업실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베란다라는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적 꿈을 펼치고 세상과 소통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5. 이웃들의 반응 존경스럽고 부럽다. 이 씨의 베란다 작업실은 이웃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감탄하며 존경스럽고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이 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취미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6. 전문가 인터뷰 베란다 작업실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 미술치료 전문가 김 교수는 베란다 작업실은 창의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연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씨의 베란다 작업실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베란다라는 작은 공간에서 예술혼을 불태우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 시처럼 베란다를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있다면 저희 탐사 보도팀에 제보해 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